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정보기술, IT과 일상생활의 편의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이야기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또한 처음에는 그러한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사전에 상상했던 그 이상의 국력을 지닌 국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현실을 몸소 경험하고 깨달은 저 켄지 사토의 기록입니다. 저는 올해 34살로 일본 도쿄에 소재한 유수의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매일 일정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도쿄의 번잡한 아침을 알리는 알람 소리에 기상하여 인파로 가득 찬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도착합니다. 회의, 기획 입안,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고객사와의 만남이 반복되는 루틴이죠. 마케팅이라는 전문 분야의 핵심은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매력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저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일본 내수 시장만으로는 명확한 성장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늘 글로벌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과정에서 한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사한 동아시아 국가이며 일본만큼의 경이로운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전 NHK에서 특별 편성된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후 저의 기존 관념은 완전히 뒤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장 커다란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NHK가 한국 관련 특집 방송을 방영한다는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혀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텔레비전을 켜고 그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 9분가량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내용은 저에게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은 서울의 화려하게 빛나는 야경을 시작으로 한국의 선진 IT 기술력, 초정밀 첨단 교통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디지털 기반 생활 양식을 심층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특히 저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지하철 내부의 전면적인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와 단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 버스는 물론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지하철 와이파이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속도가 느리고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반면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신속하고 간편해 보였습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방송 후반부에는 한국의 무인 편의점과 로봇이 식음료를 서빙하는 카페의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회사 역시 수년간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이 방송을 보니 한국이 훨씬 더 앞선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NHK 방송을 몇 번이나 되돌려보며 숙고했습니다.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 역시 필연적으로 이들과의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이 먼저 한국을 직접 파악하고 이해해야만 하지 않을까. 다음 날 회사 회의에서 저는 한국 시장 조사를 위한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NHK 방송에서 확인했듯이 한국은 현재 IT와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한국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랜 설득 끝에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한국 출장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발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그 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인터넷 기사와 블로그를 탐독하고 한국을 다녀온 지인들에게 자문을 구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하나의 메신저 앱을 통해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메신저 앱과 생활 기반 서비스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데 한국은 이미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현지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을 안고 저는 한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한국 출장은 저의 직장 생활뿐 아니라 일상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은 놀라울 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며 공항 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청결하고 체계적인 시설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토록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국가인가? 항공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저는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송을 통해 접했던 한국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저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일본의 나리타나 간사이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화려하면서도 실용적인 내부 디자인과 최첨단 설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데 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으며 심사가 끝난 후에도 공항의 동선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공항 내부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공항 철도였습니다. 일본에도 공항과 도심을 잇는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있지만 이 정도로 승객의 편의를 고려한 동선은 처음이었습니다. 매표소에서 제공하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종이 티켓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이렇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통합하여 활용하는구나. 공항 철도에 앉아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환경, 질서 정연한 열차 내부, 그리고 대다수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에도 규모가 큰 역들이 많지만 서울역은 마치 거대한 공항처럼 느껴질 만큼 넓고 현대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대중교통 결제 수단인 티머니 카드를 구매했는데 직원의 도움 없이도 모든 과정을 무인 키오스크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경험은 무료 와이파이 환경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렇게 강력한 속도로 어디서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는 와이파이가 기본 인프라이므로 오히려 와이파이가 없다면 이상하게 느껴질 것 같아.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날은 첫 번째 업무 미팅이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의 회의 문화는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보통 회의가 형식적이고 다소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 스타트업의 직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프로젝트를 설명했으며 때로는 자유롭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저희는 스마트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하여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수많은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표를 경청하는 동안 저는 감탄과 동시에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도전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신속하고 민첩한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저녁거리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의 향과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과는 사뭇 다른 역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식당은 한국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주문 방식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이루어졌고 서빙 로봇이 음식을 테이블로 운반해주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도 조속히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는 사소한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밑반찬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제가 질문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환대 문화와 고객을 배려하는 깊은 서비스 정신에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거닐며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카페 문화 또한 일본과는 차별화되어 있었습니다. 매장 입구에서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제조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봤던 것이 현실이었구나. 로봇이 이렇게 실생활 깊숙이 활용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거나 심지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늦은 밤에 여성이 혼자 외출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택시기사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위험하지 않은가요? 기사님은 편안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CCTV 설치 대수가 많고 경찰도 신속하게 출동하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은 매우 안전한 도시로 손꼽히죠. 다음날 길을 잃고 목적지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한 시민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이신가요?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그분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일본에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매력에 점차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 앞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정신까지 다르구나. 한국은 과연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진 나라인가? 서울에서의 첫날은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 한국의 진정한 전부일까? 출장 중 어느 날,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한국의 명동 거리를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유명한 쇼핑 거리였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상점마다 한글 간판이 가득한 거리를 보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로 외국인을 위한 영어 표지가 부족한 것은 다소 불편함을 초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역시 외국인을 위한 영어 표기가 충분하지 않은 편이라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적잖이 난감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싶었으나 점원과의 대화가 쉽지 않았고 결국 손짓 발짓을 동원하여 겨우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후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주문했을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점원에게 "Can I have this?" 라고 말했지만 점원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젊은 한국 여성이 다가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점원과 저 사이의 대화를 통역해 주었고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모든 곳에서 영어가 완벽하게 소통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정말 친절하게 도우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녀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맛있는 떡볶이를 맛볼 수 있었고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느꼈던 답답함이 서서히 해소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출장 중 회사 동료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 전문점을 찾았고 한국 직원들이 숙련된 솜씨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던 때 한 직원이 저를 향해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사토 씨, 혹시 고기 더 드셔도 괜찮을까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자 개인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라 누군가가 직접 고기를 집어서 건네는 행위는 다소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코 "아니요, 제가 스스로 먹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직원들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동료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중요한 문화적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일상적인 문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구워주고 먼저 권한 것은 친절과 예의의 표현이었구나. 그제야 저의 다소 무심했던 반응이 그들에게는 예의에 어긋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의 도중 다리를 책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무릎 부위가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통증이 지속되자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한국 직원 한 명이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일본으로 귀국해서 병원에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양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분 만에 도착한 병원은 최첨단 설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저의 상태를 설명해주며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정도면 곧 괜찮아지실 겁니다. 오늘 안으로 붓기도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진료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병원비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이 정도의 처치라면 꽤 큰 비용을 예상했는데 한국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에서 극찬했던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에 대한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출장을 마무리하며 서울역에서 공항으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기 전 저는 잠시 역광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만이 앞서 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편했던 경험도 많았지만 결국
그러한 문제들은 모두 사람들의 진심 어린 따뜻함과 배려로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항 대합실에 앉아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우리 회사와 일본 사회에 반드시 전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쟁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시나요? 저는 이번 한국 출장에서의 경험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놀랍고 편리한 것들을 목격한 것을 넘어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깨닫게 해준 성장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장을 끝마치는 날, 저는 잠시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무 외적인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북촌은 제가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보았던 첨단 도시의 면모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과 돌담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옥마을의 작은 골목을 거닐다 보니 한 노부부가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나요? 노부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곳은 저희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터전입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옛 정취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한국이 단지 변화와 발전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유의 전통을 존중하고 그것을 미래 세대로 이어가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출장 초기부터 마지막 날까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핵심 요소는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북촌의 작은 찻집에 들렀을 때 차집 주인 할머니와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차리시고 천천히 그리고 쉽게 말씀하시며 한국의 전통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 한 잔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차를 마시는 순간 서로가 깊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대화가 어째서 제 마음에 그토록 오래도록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기술과 혁신을 강조하는 업무 출장 중에 오랜 전통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주는 특별한 울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마지막 저녁에 방문한 전통시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작은 기념품을 구매하려고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한 상인이 제가 물건을 고르며 망설이는 것을 보더니 친절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손님들이 특히 많이 사가십니다. 이쪽 제품은 좀 더 고급스럽지만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그의 유창한 일본어에 놀란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 시장의 독특한 특색과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만나는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교류가 즐겁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은 저를 향한 따뜻한 환대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한국이 보여준 발전된 기술력과 효율적인 시스템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가르침은 한국 사회가 지키고 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부상을 입었을 때 주저없이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던 한국 직원, 길에서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던 시민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보여준 사소하지만 깊은 배려들까지. 이러한 경험들은 기술력이나 도시의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저에게 선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느꼈던 이러한 깊은 배려와 따뜻함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단순한 기술 및 시스템 분석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효율성 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성공의 진정한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발표를 마친 뒤 동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우리 일본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출장을 통해 바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출장이 종료되고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저는 종종 한국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립니다. 북촌의 고즈넉한 골목길, 시장 상인의 따뜻한 미소, 병원에서의 신속하고 친절한 진료 과정까지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번에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여유를 가지고 한국의 곳곳을 깊이 있게 둘러보고 싶습니다. 첨단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도 함께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제가 한 번의 출장으로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나라일지도 모르니까요. 출장을 마친 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제 삶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경험은 단순히 업무 보고서의 한 페이지로 국한되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과 회사의 전략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작성한 한국 출장 보고서는 예상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처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우리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내 곳곳에서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했던 교통카드 시스템과 병원의 신속한 응대 사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한국 모델을 참고하여 일본 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TF 타스크포스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팀장직이 바로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사토시, 한국에서 배워온 지식과 경험을 일본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의 부담감과 동시에 벅찬 설렘을 느꼈습니다. 출장 중에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구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TF팀의 첫 번째 핵심 과제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전에 만났던 한국의 스타트업 몇 곳과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전에 저와 교류했던 한국의 파트너들은 저희의 요청에 매우 흔쾌히 응해 주었습니다. 그중 한 IT 기반 스타트업의 대표는 저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아무런 변형 없이 그대로 일본에 이식하려고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일본 사람들의 고유한 생활 패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그들의 정서에 맞추어 변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통찰력 있는 발언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일본 고유의 방식으로 재창조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여러 차례의 화상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한편 업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함은
저에게 깊은 인상으로 자리 잡아 귀국 후 저 또한 주변 동료들에게 더욱 세심하게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저는 이전에는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분위기를 챙기지 않는 편이었지만 이제는 먼저 음식을 권하거나 대화를 이끌어내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이건 사토답지 않은 모습인데 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이러한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태도의 변화 덕분에 제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돈독해졌습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든 후 저는 문득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전 출장에서 방문했던 장소들은 대부분 업무 중심의 공간이었기에 이번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여행자로서 가고 싶어.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 그들은 일제히 다양한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바다를 감상하고 제주도에서 천혜의 자연을 느껴보세요. 아니면 전주 한옥마을 같은 곳에 머물며 한국의 전통 문화를 더욱 깊이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제주도라는 이름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유명한 여행지로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아직 직접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답했습니다. 좋아요. 다음번에는 반드시 제주도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국 출장 이후 저희 회사의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였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통해 일본과 한국이 단순한 경쟁 관계를 넘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최종 발표의 날, 저는 청중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국의 시스템을 표면적으로 모방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탁월한 기술력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배려와 따뜻함을 깊이 배우고 그것을 일본 고유의 방식으로 융합해내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본과 한국은 더욱 많은 가치를 서로 배우고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한국 파트너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라는 극찬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국, 그리고 나의 새로운 여정. 이제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출장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국가를 넘어 제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을 진정으로 이해해보자. 그리고 그 경험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여러분 역시 한국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유합니다. 단순히 화려한 기술과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깊은 문화에서 진정한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한국 체험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나 한국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